사샤의 오디오북. 부시통. 한 병사가 어깨에 배낭을 메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하나 둘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병사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도중에 요술쟁이 할멈을 만났어요. 입술이 가슴까지 축 늘어진 흉측한 할멈이었죠. 요술쟁이 할멈이 말했어요. 안녕하시오 병사 양반. 거참 훌륭한 칼과 커다란 배낭이구려. 진짜 병사가 틀림없구먼.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갖게 해주지. 병사가 대답했어요. 고맙소 요술쟁이 할멈. 요술쟁이 할멈이 옆의 나무를 가리켰어요. 여기 커다란 나무가 보이지? 이 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어.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구멍이 뚫려 있을 게야. 그 구멍으로 들어가 나무 밑으로 내려가. 몸에 밧줄을 메고 내려가라고. 나중에 부르면 얼른 끌어올려 줄 테니까. 병사가 물었어요. 나더러 저 나무 안에 들어가서 대체 뭘 하라는 거요? 돈을 가지고 오는 거지. 잘 들어봐. 나무 밑에 내려가면 넓은 복도가 나올 게야. 아주 훤하지. 등불이 수백 개나 밝혀져 있으니까. 거기에 문이 3개 보일 테니 그 문을 열어봐. 열쇠는 열쇠 구멍에 꽂혀 있어. 먼저 첫 번째 방문을 열면 한가운데 커다란 상자가 보일 거야. 그 위에는 눈알이 차참만한 개가 앉아있지. 하지만 겁먹을 건 없어. 내가 푸른색 바둑판 무늬 앞치마를 줄 테니 그 앞치마를 바닥에 깔고 잽싸게 그 위에 개를 옮겨 놓으라고. 그러고 나서 상자를 열고 갖고 싶은 만큼 돈을 꺼내면 돼. 하지만 그 상자에는 구리 동전밖에 없어. 은화를 갖고 싶으면 다음 방으로 가봐. 그 방에는 눈알이 물레바퀴만한 개가 앉아있지만 겁먹을 건 없어. 내 앞치마 위에 그 개를 옮기고 은화를 마음껏 꺼내면 되니까. 금화도 가질 수 있어. 3번째 방에 들어가면 되지. 단 그 방 상자 위에 있는 개는 눈알이 룬데톨은 지름 15m만 해. 굉장한 개지.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 내 앞치마 위에 그 개를 옮겨 놓으라고. 그럼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그럼 다음 상자에서 그 말을 마음껏 가져오면 돼. 병사가 말했어요. 나쁘진 않군. 그런데 나는 당신한테 뭘 주면 되지? 요술쟁이 할멈. 할멈도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요? 요술쟁이 할멈이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한 푼도 필요 없어. 그저 낡은 부시통만 갖다 주면 돼.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거기 갔다가 깜빡 잊고 두고 왔거든. 병사가 말했어요. 알았소. 그럼 내 몸에 밧줄을 묶어주시오. 요술쟁이 할멈이 말했어요. 좋아. 여기 푸른 바둑판 무늬 앞치마를 가져가게나. 병사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구멍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구멍 밑에는 요술쟁이 할멈 맘대로 수많은 등불이 환히 밝혀진 넓은 복도가 있었죠. 드디어 첫 번째 문을 열었어요. 우와, 거기에는 눈알이 찻잔만한 개가 상자 위에 앉아서 병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자, 착하지? 병사는 이렇게 말하며 요술쟁이 할멈이 준 앞치마 위로 개를 옮기고는 주머니에 구리 동전을 꽉꽉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상자 뚜껑을 닫고 개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다음 2번째 방으로 들어갔어요. 휙! 그 방에는 눈알이 물레바퀴만한 개가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노려보지 마. 눈 아프잖아.
병사는 이렇게 말하며 개를 앞치마 위로 옮겼어요. 그리고 상자 안의 은화를 보자마자 구리동전을 몽땅 쏟아버리고 주머니와 배낭을 은화로 가득 채웠죠. 이번에는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갔어요. 으악, 이게 뭐야? 그 방에 있는 개는 정말로 눈이 눈대토름만 했어요. 게다가 누나를 수레바퀴처럼 빙글빙글 돌리고 있지 뭐예요. 안녕? 병사는 인사하며 모자를 벗었어요. 이런 개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병사는 한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괜찮겠지 싶을 때쯤 개를 앞치마 위로 옮기고 상자를 열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금화가 그득해요. 이 돈만 있으면 코펜하겐도 통째로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자 가게의 아기 돼지 설탕 과자는 물론이고 온 세상의 두석 병정과 채찍과 흔들 목마를 죄다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돈이었죠. 병사는 주머니와 배낭에 가득 든 은화를 몽땅 버리고 주머니와 배낭과 모자와 장화에 금화를 꽉꽉 채워 넣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죠. 됐다. 이제 돈을 다 챙겼어. 병사는 개를 상자 위에 도로 옮겨놓고 문을 꽝 닫고는 나무 밑으로 가서 위에 대고 소리쳤어요. 요술쟁이 할멈, 이제 끌어올려 주시오. 요술쟁이 할멈이 물었어요. 부시통은 챙겨왔나? 아참, 깜빡했군. 병사는 부시통을 가지러 갔어요. 얼마 뒤 요술쟁이 할멈이 병사를 끌어올려 주었어요. 병사는 다시 땅 위로 올라왔죠. 주머니와 장화와 배낭과 모자에 금화를 두둑히 채우고서 말이에요. 병사가 물었어요. 이 부시통은 대체 어디 쓰려는 거요? 요술쟁이 할멈이 대꾸했어요. 그런 건 알 거 없어. 당신은 돈을 손에 넣었잖아. 어서 부시통이나 내놔. 잔말 말고 어디에 쓰는 건지나 빨리 말해. 안 그러면 이 칼로 목을 날려버릴 테다. 요술쟁이 할멈이 쏘아붙였어요. 말 못해. 그러자 병사는 요술쟁이 할멈의 목을 댕강 베어버렸어요. 요술쟁이 할멈은 그 자리에 쓰러졌죠. 병사는 금화를 몽땅 앞치마에 싸서 보찜처럼 둘러매고 부시통을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부지런히 도시로 걸어갔답니다. 도시는 굉장히 멋졌어요. 병사는 가장 비싼 여관에 들어가 가장 좋은 방을 잡고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시켰어요. 이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니까요. 하지만 여관의 하인은 병사의 장화를 닦으면서 부자 나라의 장화치고는 너무 낡았는걸 하고 생각했어요. 그야 당연하죠. 아직 새 신을 사지 않았으니까요. 이튿날 병사는 당장 나드리움 구두를 사신고 고급 양복도 맞추었어요. 이렇게 해서 멋진 신사가 되었죠. 사람들은 이 멋진 신사에게 도시의 갖가지 구경거리와 임금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공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요. 병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공주님을 만나볼 수 있죠? 그러자 다들 입을 모아 말했어요. 아이고, 꿈도 꾸지 마세요. 공주님은 수많은 돌벽과 탑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구리 궁전에 살고 있는데 임금님 말고는 아무도 그 궁전에 드나들 수 없어요. 공주님이 하찮은 병사랑 결혼할 거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아, 공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면. 병사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었죠. 아무튼 병사는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며 연극도 보고 마차를 타고 왕립공원을 돌아보기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나눠주기도 했죠. 돈이 한 푼도 없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병사도 겪어봐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정말 훌륭한 행동이었어요. 물론 이제는 돈도 많고 옷도 잘 입고 친구도 많았어요. 사람들은 너나 없이 병사를 좋은 사람이며 진짜 신사라고 칭찬했어요. 병사도 그런 말이 기분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날이면 날마다 돈을 쓰기만 하고 한 푼도 채워 넣지 않다 보니 결국 달랑 은화 2닙만 남고 말았어요. 병사는 지금까지 지내던 멋진 방을 나와 지붕 밑에 있는 좁디 좁은 다락방으로 옮겼어요. 손수 구두도 닦고 바느질도 해야 했고요. 하지만 친구들은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다락방까지 가려면 계단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느 깜깜한 밤이었어요. 병사는 이제 초 한 자루 살 돈도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부싯통 속에 양초 토막이 들어있던 게 기억났어요. 요술쟁이 할멈의 부탁으로 속이 빈 나무 안에 들어갔다가 가져온 부싯통 말이에요. 병사는 당장 부싯통에서 부싯돌을 꺼냈어요. 병사가 불을 붙이려고 부싯돌을 치는 순간 불꽃이 튀는가 싶더니 금세 문이 벌컥 열리고 나무 안에서 본 눈알이 찻잔만한 개가 나타났어요. 개는 병사 앞에 서서 이렇게 물었어요. 주인님, 무슨 일이십니까? 병사가 말했어요. 오호라,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있단 말이지? 이거 아주 쓸만한걸? 돈 좀 갖다 다오. 개는 어디론가 휙 사라졌다가는 다시 휙 돌아왔어요. 구리동전이 가득 든 커다란 지갑을 입에 물고서요. 이제 병사는 부싯통이 얼마나 근사한 물건인지 알았어요. 부싯돌을 한 번 치면 구리동전 상자 위에 앉아있던 개가 나타나고 2번 치면 은화를 지키던 개가 나타났어요. 3번 치면 금화를 지키던 개가 나타났고요. 병사는 다시 아래층에 있는 멋진 방으로 옮기고 근사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자 친구들도 살살 병사의 비위를 맞추며 굽실거렸죠. 어느 날 병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주님을 볼 수 없다니 그게 대체 말이나 돼? 사람들 말로는 매우 아름다운 분이라던데. 하지만 수많은 탑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구리궁전에서 1년 내내 갇혀 지낸다잖아. 공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맞아, 부싯통을 어디다 뒀더라? 병사가 부싯돌을 치자 눈알이 찻잔만한 개가 휙 날아왔어요. 밤중에 미안한데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공주님을 보고 싶어. 개는 당장 밖을 나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공주님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개의 등에 엎인 공주님은 잠이 들어 있었지만 한눈에도 진짜 공주님이란 걸 알아볼 수만큼 아름다웠어요. 병사는 공주님에게 입맞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자기도 어엿한 병사였으니까요. 얼마 뒤 괴는 공주님을 도로 궁전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공주님은 임금님과 왕비님과 차를 마시면서 간밤에 꾸은 꿈 이야기를 했어요. 꿈에 병사가 개와 나왔는데 자기가 개 등에 엎여 병사가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왕비님이 말했어요. 어머, 재미있는 꿈이구나. 그리고 그날 밤 늙은 시녀 하나가 공주님 침대 옆에서 자지 않고 지키고 있다가 그것이 정말 꿈이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병사는 아름다운 공주님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한밤중에 개가 궁전으로 가서 공주님을 데리고 힘껏 달려왔죠. 하지만 늙은 시녀도 얼른 장화를 신고 쏜살같이 쫓아왔어요. 늙은 시녀는 개와 공주님이 어느 커다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드디어 꼬리를 잡았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문에다 분필로 커다란 십자 표시를 해놓고는 궁전으로 돌아가 잠을 잤어요. 그런데 개가 공주님을 궁전으로 데려다 놓고 돌아오다가 병산의 집 문에 십자 표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개는 재빨리 분필을 갖고 와서 온 도시 문에 십자 표시를 했어요. 이건 정말 현명한 일이었어요. 집집마다 십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느 집이 병산의 집인지 알아내지 못할 테니까요. 이튿날 아침 일찍 임금님과 왕비님이 늙은 시녀와 병사들을 다 거느리고 간밤에 공주님을 데려갔던 집을 찾아왔어요. 임금님이 십자 표시가 되어 있는 문을 보고 말했어요. 여기다. 왕비님도 십자 표시가 되어 있는 다른 문을 발견하고는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보. 저기에요. 이번에는 모두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기에요. 아,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문이란 문에는 죄다 십자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무슨 수로 범인을 잡겠어요? 하지만 왕비님은 매우 영리한 분이었어요. 그저 마차를 타고 나들이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죠. 왕비님은 커다란 황금 가위로 커다란 비단천을 잘라 귀여운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고운 메밀가루를 넣고 공주님 등에 매달았어요. 주머니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공주님이 어디에 가든 가루가 솔솔 떨어지도록 말이에요. 밤이 되자 다시 개가 찾아와 공주님을 등에 태우고 병산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병사는 자기가 왕자여서 공주님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만큼 공주님을 좋아했답니다. 개는 공주님을 등에 업고 병산의 집 벽을 뛰어 올랐어요. 궁전에서부터 줄곧 메밀가루가 솔솔 떨어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아침이 되자 임금님과 왕비님은 간밤에 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당장 병사를 붙잡아 지하 감옥에 쳐넣었답니다. 병사는 지하 감옥에 앉아 있었어요. 아, 얼마나 어둡고 음침한지요. 게다가 내일이면 너는 사형이다 라는 소리마저 들었으니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죠. 더구나 부시통은 집에 두고 왔지 뭐예요. 아침이 되어 쇠창살이 박힌 조그만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병사가 사형당하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줄줄이 도시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이윽고 북소리가 들리고 병사들이 지나갔어요. 온 도시 사람들이 병사들을 따라 달려갔죠. 그 중에는 가죽 앞치마를 두르고 슬리퍼를 신은 구두방 꼬마도 있었어요. 꼬마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슬리퍼 한 짝이 벗겨져 쇠창살 너머로 밖을 내다보고 있던 병사한테 휙 날라왔어요. 병사가 말했어요. 얘 꼬마야, 그렇게 서두를 거 없어. 내가 가기 전에는 시작을 하지 못할 테니까. 그보다 우리 집에 가서 내 부시통 좀 갖다 줄래? 그럼 4 스킬링을 줄게. 하지만 빨리 갖다 줘야 돼.
구두 빵꾸마는 사하스킬링이 갖고 싶어서 쌩하게 뛰어가 병사에게 부시통을 갖다 주었지요. 자,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도시 밖에 커다란 교수대가 세워졌어요. 그 주위에는 수많은 병사와 몇몇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재판관과 신하들 맞은편에 있는 훌륭한 왕자에 앉아 있었고요. 병사는 벌써 교수대 위에 서 있었어요. 목이 밧줄에 걸리려는 순간 병사가 사장했어요. 어떤 죄인이든 처형되기 전에 마지막 소원 하나는 들어주는 법이니 부디 죽기 전에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했어요. 임금님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사는 부싯통을 꺼내 부싯돌을 쳤어요. 1번, 2번, 3번.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눈알이 찻잔만한 개와 물레바퀴만한 개와 룬데토름만한 개가 모두 나타나지 않겠어요? 병사가 말했어요. 이봐, 나를 구해줘.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자 개 3마리가 재판관과 신하들에게 달려들어 다리와 코를 꽉 물고는 하늘로 휙 날려버렸어요. 다들 땅에 떨어져 온몸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임금님이 말했어요. 아, 안 돼. 살려줘. 하지만 가장 큰 개가 임금님과 왕비님을 붙잡아 다른 신하들처럼 휙 날려버렸어요. 그러자 병사들은 잔뜩 겁을 먹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병사님, 우리 임금님이 되어주세요. 부디 아름다운 공주님을 왕비로 삼아 주십시오. 이윽고 사람들은 병사를 임금님의 마차에 태웠어요. 그러자 개 3마리가 앞장서서 뛰어가며 만세 하고 외쳤어요. 아이들은 손가락을 입에 대고 휘파람을 불었고 병사들은 받들어 총을 했어요. 공주님은 구리궁전에서 나와 왕비님이 되었는데 그게 영 싫지만은 않았죠. 결혼잔치는 무려 일주일이나 이어졌어요. 그동안 개 3마리도 잔치상에 둘러앉아 커다란 눈을 부릅뜨고 있었답니다.